보릿고개를 넘는 소박 맞은 젊은 아낙.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젊은 아낙이 시부모를 모시며 살고 있었다. 젊은 아낙은 미모가 출중하고 청명하여 고을 남정네들도 흠모했다. 그리하여 젊은 아낙은 가난했지만 18살의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 시부모는 욕심이 많고 고약스러워 고을에서도 혀를 내두르는 집안이었다. 하지만 젊은 아낙은 가난한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원하지 않는 혼례를 했다. 젊은 아낙은 결혼 초부터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다. 시집은 고을 사람들의 땅을 싸게 사들였는데 그 땅이 10만 평이 넘었다. 젊은 아낙은 하인들에 섞여 이모작을 하느라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 겨울이 되면 찬물에 빨래까지 해야 했다. 18살 고운 얼굴이 몇 달 사이 못 알아볼 정도로 주름이 생겼다. 에휴, 그렇게 고왔던 얼굴이 어쩜 저렇게 상했을까?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되면 아유 하며 고을 사람들은 젊은 아낙을 불쌍히 여겼다. 어느덧 젊은 아낙이 시집을 온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애가 들어서지 않았다. 그러자 시부모의 시집살이는 더욱 거세져만 갔다. 어느 날 젊은 아낙의 시어머니는 아낙을 다그치며 말했다. 아휴,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대로 대가 끊긴 채 우리 집안을 몰락시킬 작정이냐. 말 좀 해보거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집안을 몰락시키다니요. 저도 노력은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사옵니다. 아니, 매야?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따박따박 말댔구야?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리 말을 하는 게냐? 3년을 우리가 참고 살았으면 씨바지를 하던지 무슨 묘책을 써야 할 것이 아니냐? 어디서 감히 어머님, 죄송하옵니다. 안 되겠다. 내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러자 아낙은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다. 어머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를 쫓아내시면 제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소박맞은 처지로 친정 부모님을 어찌 뵐 수 있겠습니까? 씨바지를 해서라도 자식을 안겨드릴 테니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실 아낙의 남편은 고을을 논일다 정분난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의 몸에 아낙 남편의 애가 들어섰다고는 하는데 이미 아낙의 남편과 그 부모는 아낙을 쫓아내고 그 젊은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기로 일이 진행됐던 것이다. 그러니 아낙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결국 젊은 아낙은 주먹밥 한 개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젊은 아낙은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친정 부모님께도 갈 수 없었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젊은 아낙은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다. 내 어렸을 적에는
친정 부모님 시중 드느라 마실 한번 못 가보고 시집 와서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하느라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살아왔는데 소방 맞아 쫓겨난 처지가 되었으니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요? 하며 젊은 안악은 세상을 하직할 생각을 하며 장소를 찾았다. 어느덧 산마루 넘어 보리가 한창 무르익은 고개에 다다랐다. 젊은 안악의 젖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하늘하늘 날리었다. 보리가 참으로 잘 자랐구나. 내 이렇게 실하게 자란 보리는 처음 보는구나.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아주 잘 키웠구나. 하물며 보리도 제 역할을 잘하여 이렇게 무성한데 자식 새끼 하나 없이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남편의 사랑받으며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싶었는데 이 꼴이 무엇이란 말인가. 서럽구나 하며 보리밭 언저리 뽕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하염없이 울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다. 젊은 안악은 힘없이 몸을 일으키더니 그래, 살아서 무엇하리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보릿단을 엮었던 새끼줄을 발견했다. 젊은 안악은 뽕나무 가지에 새끼줄을 매달아 생을 마치려 준비를 했다. 부디 우리 부모님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가 죽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부디 못난 딸을 용서하소서. 하며 뽕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때 보리밭에서 볼일을 보고 일어서는 한 남정네가 아, 시원하다. 점심때 국수를 너무 많이 먹었나 보네. 이제 다시 일어나 일을 해볼까 하며 기지개를 켜는데 저쪽 뽕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젊은 안악을 보게 되었다. 아니, 저건 이보시오! 이보시오! 지금 뭐 하는 것이오? 하며 보리를 밟으며 안악에게로 뛰어갔다. 남정네는 젊은 안악을 뽕나무에서 내려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을 차려보시오! 하며 뺨을 때려가며 젊은 안악을 깨웠다. 그러자 젊은 안악은 아니, 손이 왜 이렇게 맸습니까? 얼굴이 부어오르겠습니다. 하며 벌거진 양보를 만지며 몸을 일으키더니 얼굴을 돌리며 어머나, 초면에 죄송하옵니다. 제 처지가 참으로 부끄럽사옵니다. 하며 흐느꼈다. 남정네는 이보시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겁니까? 그러자 젊은 안악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 참 안타깝소이다. 보아하니 며칠을 굶은 것 같은데 일단 욕이라도 하여 기운을 차려야 하지 않겠소. 누추하지만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남정네는 젊은 안악을 부축하며 집으로 향했다. 이 남정네는 부모님을 모시며 보리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젊은 안악이 감탄한 그 보리밭이 바로 이 남정네가 가꾼 보리였다. 남정네는 일찍이 부인과 사별하고 자식도 없이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농사꾼이었다. 젊은 안악은 보리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다. 농사꾼의 부모님은 참하고 아리따운 젊은 안악을 가엾게 여겼으며 마음에 들어 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젊은 안악은 농사꾼과 함께 살게 되었다. 젊은 안악은 지극정성으로 농사꾼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셨다. 얘야, 너는 음식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어찌 그리 고우냐. 우리가 노년의 복이 터졌네 그려. 저는 아버님, 어머님과 남편을 만나 다시 태어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갚아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거두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 안악은 좋은 시부모와 남편을 만난 것이 꿈만 같았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젊은 안악의 남편은 젊은 안악을 업고는 경사로다, 경사로다. 아버님, 어머니, 내 색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며 이리저리 마당을 왔다 갔다 했다. 시부모와 젊은 안악도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젊은 안악의 전남편과 정분난 그 젊은 여인은 다른 남정네와 짜고는 집안에 폐물 들이며 땅 문서며 몽땅 훔쳐 그 남정네와 함께 달아났다고 한다. 전 남편의 애를 뵌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꾸민 그 남정네의 애를 뵌 것이다. 전 남편은 애초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구였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전 시부모와 남편은 길거리에 나 앉았으나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 후 젊은 안악은 아들, 딸 12를 낳고 시부모를 공경하며 잘 살았다.